네, 다음 키워드는 석탄 부활 행정명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실시했던 석탄 부활 행정명령, 일단 왜 실시한 거고 그것이 갖게 되는 의미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거 저는 실시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콤플렉스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제 청정 전력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해체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일단 더 듭니다. 이걸 하면 제가 볼 때 퍼포먼스를 얼마 전에 했습니까? 그러니까 광부들 뒤에 세워놓고 이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거를 이제 실시한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유해 에너지라든가 유해 가스라든가 너무 많이 나오는 데다가 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고 해당 계획은 석탄 화력의 어쨌든 단계적 폐쇄와 신에너지 계획을 촉진하는 법적 장치가 이제 오바마가 실시한 게 있는데 이걸 다시 해제하고 이거를 다시 복귀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러스트벨트를 복귀하겠다는 생각인데 트럼프는 이런 이제 노동자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규정이다라고 하고 폐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석탄의 어떤 산업 발전을 연방 규제를 해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에너지와 안보를 어쨌든 규실로 전통 에너지를 복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석유라든가 가스 중심의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면서 중동산 수입 에너지 의존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략 자산으로 국내 에너지를 우선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러스트벨트의 어떤 기반을 다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펜실베니아라든가 이제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의 어떤 석탄 제철이라든가 산업 종사자들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겠다. 라든 하면서 약간 요게 이제 약간 이쪽에 이제 일자리를 하면 약간 강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일자리를 찾아줄 사람은 나뿐이다라는 메시지를 상징화하려고 하는 게 좀 강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과 약간 광산 커뮤니티를 지지를 하려고 하는 게 좀 강합니다. 좀 이따 이제 중간 선거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지지를 좀 받고자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석탄 수출, 특히 아시아 향해 있는 약간 재활성에 대한 무역 수지를 개선, 특히 이게 중국 쪽에서 받아들인 게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수지를 좀 개선하려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에너지 지정학적으로는 약간 오펙이라든가 러시아, 중국 특히 에너지에서 독립적 압박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후 외교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후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파리 협정 탈퇴를 연장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왜 지금이냐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중간 선거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급격한 ESG에 대한 이런 것들, 전기차 의무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반발을 하는 것 같고 우파 에너지에 대한 반동과 결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게 좀 있는 것 같은 게 잘 모르겠고 다만 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다시 정의라는 것과 세계 질서, 에너지 질서를 다시 전환하려는 에너지에 대한 어떤 노골적인 도전과 기후 외교에 대한 어떤 미국 리더십을 반발하는 거, 그다음에 국내 사회 정의를 양극화시키려는 약간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은 미래 에너지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다만 이제 석탄 부활 행정명령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성이 약간은 미지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 재가동에 대해서는 한 시대의 질서가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석탄 중심으로 복귀하는 정책이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에 차지하는 게 10% 내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 전력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탄 세일 원유 확대를 통해서 조금 있을 수는 있고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를 이중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 이원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기후 정책은 일단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싫어해요. 트럼프 정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탄소세라든가 ESG의 규제의 연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발을 촉진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ESG 기반의 투자 의혹이 이제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 기업이 어쨌든 글로벌 기후 협약을 탈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지정학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펙과의 어쨌든 연계보다는 자국 내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석탄은 명분일 것 같아요. 실제로는 산업의 노동의 표심을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펜실베니아라든가 오하이오라든가 웨스트 러스트벨트를 강화하면서 당선된 게 강합니다. 이래서 이런
이런 것들이 석탄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주라든가 이런 문제를 약속하는 정치적인 강에서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이런 것들 표심을 다시 한 번 더 결집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기술 이전보다는 연방 정부의 우위에 대한 이런 게 좀 강해서 사실은 이런 게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 수요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들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석탄 부활 행정명령과 관련된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만나보겠습니다.